6월 18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2% 상승한 2763.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어제와 같은 858.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1종목, 코스닥에서는 1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삼성공조, 이오플로, 노브랜드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 쏠려있던 수출 구조를 벗어나 미국을 중심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 6.18 쇼핑 페스티벌이 시작된 부분도 화장품 섹터에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는데요. 6.18 쇼핑 페스티벌은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인 징동닷컴의 창립 기념일에서 시작한 행사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면서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아마존의 K-뷰티 컨퍼런스 개최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웨스트라이즈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이 동반되었습니다. 웨스트라이즈는 최대 주주인 베노티에날 외 2인이 부발디아 투자조합 외 3인의 보유 주식 900만 주를 405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더불어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R&J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한 200억 규모의 3자 배당 유상증자 공시도 있었는데요. 유상증자는 7월 19일에 납입을 완료하고 7월 24일에 최대 주주가 R&J 파트너스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에서는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기술 분야의 조사회사인 IDC는 인공지능의 보급에 따라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고 진단했는데요. 대표적인 AI 반도체인 고성능 GPU와 첨단 메모리인 HBM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언급했어요. 이러한 소식 속 다울투자증권에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해 HBM을 중심으로 한 디램 출하와 평균 판매 단가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반도체 업종의 최선호주로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언급에 SK하이닉스가 재차 신고가를 경신해주면서 반도체 테마가 상승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은 3번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현대차가 인도 현지 종속회사를 인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기업 공개 예비서류를 제출했다고 공시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가 상장을 통해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인도 증시 상장 최대 규모로 예상되고 있어 현대차의 주가가 현재보다 약 18%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어요. 이 같은 소식에 대표 자동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오늘도 자동차 부품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방산 섹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악관은 러시아와 북한 대통령의 만남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하여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도 지속 부각되면서 방산 관련주 일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루마니아 대통령실의 국가안보 수석보좌관과 상원 국방위원장을 접견하고 다음 날에는 안젤 틀버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열어 양국 간의 국방과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루마니아 측이 관심을 보이는 한국산 무기체계 수출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시스템은 방위사 업청과 1,42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도 동반되었으니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5번 동해유전 섹터입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해외투자 유치 사안을 포함하여 가스전 사업의 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에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원유 가격이 전일 대비 1.88달러 오른 가격에 거래된 부분도 가스 관련주들의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이오플로우는 공시를 통해 인슐렛이 제기했던 1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됐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인슐렛은 작년 8월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인슐린 패치를 만들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만일 2차 가처분 결정 효력정지 소송에서도 이오플로우가 승소할 경우
이오플로우는 약 8개월간 금지됐던 해외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브랜드는 K뷰티와 패션이 동남아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주요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속 패션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는데요. 노브랜드는 유명 패션 브랜드의 의류를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수출하는 기업으로 현재 월마트와 리바이스, 갭, H&M 등의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이콤을 비롯한 라닉스, 트로인, 현대오토에버 등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를 시험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식에 어젯밤 미국장에서 테슬라는 5.3%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공식 출시할 경우 매출과 수익 확대는 물론 중국 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라이콤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급등세를 보여주었네요. 한편 동양생명은 동양생명의 이사회 의장이 하나금융지주측과 접속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수합병 가능성이 제기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동양생명은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해당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KC코트렐이 상승했는데요. 정부가 9천억 원을 투입하여 이산화탄소 포집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KC코트렐과 그린케미칼 등의 일부 탄소 배출권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으로 삼천당 제약은 어제 장마감 후 글로벌 임상 등을 위한 자체 생산 설비 확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9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소식을 공시했던 종목인데요. 임상은 늦어도 내년 1분기에 종료되고 2분기에는 글로벌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 3분기부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확보에 나설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삼천당 제약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이 8종목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위 종목들의 급등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샘표식품은 최근 식료품 관련주들이 K푸드의 해외 인기 열풍 속에서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식료품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플레이그램은 신임 대표이사 선임 및 10억 원 규모의 3자 배당 유상증자 소식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사에 의하면 플레이그램은 2년 전에 인수했던 자회사 아몬드 컴퍼니가 작년 대비 51%의 매출 성장을 이뤄내는 등 내년 코스닥 기업 공개를 목표로 인수합병에 나설 계획이라는 내용도 함께 써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PCL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PCL은 장마감 후 미국 GM 측의 100억 원 투자 의사가 불투명해지면서 보령바이오 파마를 인수할 자금을 모으지 못해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PCL 측은 일단 특수관계자 법인을 대상자로 바꿔서 변경 공시를 냈지만 물밑에서 또 다른 투자자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